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 겉보기엔 그저 고즈넉하고 오래된 옛날 건물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게 공학적으로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미스테리 도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천안 직산향교 대성전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긴 절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방금 보신 이 문장이 오늘 해설의 핵심을 완벽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먼지 쌓인 과거를 답사하려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가 전체를 아주 성공적으로 굴러가게 만들었던 매우 논리적인 철학적 시스템, 다시 말해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동했던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해체해 볼 겁니다. 대체 이 작은 방 한 칸이 어떻게 한 나라의 도덕적 운영체제 역할을 했는지 그 기막힌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보죠. 자, 오늘 우리가 짚어볼 시스템의 뼈대입니다. 1. 한 칸 방에 담긴 우주. 2. 27개의 코어 프로세서. 3. 도덕 국가의 4가지 원리. 4. 시대를 관통하는 운영자들. 5. 권력이 아닌 권위. 그리고 마지막 6. 전 국가적 도덕 네트워크 순으로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칸 방에 담긴 우주입니다. 직산양교 대성전. 밖에서 보면 정말 소박한 단층 목조 건물에 불과합니다. 특별할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하드웨어 껍데기 안에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의 사상적 우주가 아주 꽉꽉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을 열고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27개의 코어 프로세서입니다. 내부의 이 치밀한 배치를 한번 눈여겨보시죠. 단순하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공자를 위시한 오성, 성리학을 완성한 송나라의 사현, 그리고 신라부터 조선까지 유학을 완벽하게 우리식으로 현지화한 동국 18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27개의 위패는 단순한 나무판 짓기가 아니라 성리학이라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내는 일종의 완벽한 코어 프로세서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세 번째, 도덕 국가의 4가지 원리입니다. 이 프로세서들이 따랐던 핵심 프로그래밍을 보시죠. 이 시스템의 첫 번째 원리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기준점입니다. 가장 높은 곳, 정중앙에 공자가 위치해 있죠?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말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정치적 선언이거든요. 도덕의 근원은 절대 권력자인 왕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하늘의 이치에 있다는 걸 못 박아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왕이라도 이 도덕적 명분 앞에서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원칙인 거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원리는 순수한 이론과 그걸 현지화한 실천의 결합입니다. 오성과 송나라 사현이 우리의 철학은 근본이 있다며 이론적 정통성을 꽉 잡아준다면 그 좌우에 있는 동국 18년은 그 도덕, 우리 땅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롤모델이자 실천적 답안지입니다. 지역 백성들한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 너희도 여기서 공부하면 저분들처럼 성현이 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기가 막힌 로컬라이징 전략이었던 셈이죠. 네 번째 원리는 바로 공간의 좌표가 만들어내는 즉 질서입니다. 위패가 놓인 동서고조의 위치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힘이 세거나 칼을 든 사람이 상석을 차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학문적 성취와 도덕적 깊이만이 그 자리를 결정하죠.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도덕성의 깊이가 권위의 척도가 되는 사회. 갈등은 줄이고 질서는 유지하는 것. 조선이 이 작은 공간에 코딩해 놓은 사회적 질서, 그게 바로 예였습니다. 네 번째, 시대를 관통하는 운영자들입니다. 이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돌렸던 사람들을 만나보죠. 자, 과거와 현재, 이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돌렸을까요? 조선시대엔 국가에서 직접 파견한 직산현감이 관리하는 국가주도의 공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완전히 자율적인 지역유림 조직인 전교와 장이 중심으로 바뀌었죠. 국가가 멱살 잡고 끌고 가던 학교에서 지역사회가 스스로 문화를 지켜내는 자율적인 보존 단위로 시스템이 유연하게 진화한 겁니다.
특히 이 지역사회를 떠받치는 쌍둥이 기둥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한쪽 기둥인 전교는 전통과 법도의 기준을 세우는 품격의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반면 다른 쪽 기둥인 장인은 실무를 뛰면서 여론을 주도하는 실천적인 리더죠. 이 두 기둥이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지역사회라는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5번째, 권력이 아닌 권위. 이들이 물리력 없이도 사람을 움직인 비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군사력이나 법 같은 강압적인 권력과 순수한 도덕적 실천에서 나오는 권위의 극명한 대비죠. 생각해 보세요. 전교나 장이한테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안칠 군대도 감옥에 보낼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을 사람들이 이분들 말에 꼼짝 못하고 귀를 기울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이들이 성현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공공의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시각적으로 비유하자면 딱 이렇습니다. 한쪽에 놓인 날카로운 칼이나 억압이 주는 공포보다 다른 한쪽에 켜켜이 쌓인 성현의 책과 선비의 가시 주는 실천의 무게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훨씬 더 강력했다는 거죠. 결국 무력이 아니라 도덕적 무게가 완승을 거둔 겁니다. 6번째, 전 국가적 도덕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이 전국으로 어떻게 뻗어나갔는지 보시죠.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조선은 이 직산이라는 지방의 작은 고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향교에 이 완벽한 정신적 설계도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버립니다. 정말 완벽한 카피앤페이스트 전략이었죠. 한양 한복판의 성균관이든 변방의 작은 향교든 똑같은 성현을 모셨어요. 이 말은 곧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가 실시간으로 가치관을 동기화하고 전 국민의 도덕적 표준화를 이룩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거대한 사상적 네트워크망이었던 셈이죠. 매년 지역의 리더와 지식인들은 향교에 모여 위패들을 우러러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나는 지금 저 도덕적 질서 안에 당당히 이름 석자를 올릴 만큼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16세기에 만들어진 이 낡은 설계도가 갑자기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거울로 확 다가오는 순간이죠. 과연 지금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묵직한 질문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지식인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리더가 억압이 아닌 진정한 도덕적 권위를 가질 때 비로소 공동체는 안정을 찾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방 한 칸에 우주의 질서를 담아낸 이 미친 설계도가 시대를 관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 아닐까요? 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실루엣으로 비치게 될지 이 깊은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드리며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